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 매도세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 개인이 더 크게 매수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 지나가고 있네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 우위기는 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할까요? 9월의 첫 거래일, 첫 단추 잘 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현 과장 모셨고요.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주말 사이에 정말 다양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부터 저희는 정리할게요. 뭐 지금의 기회로 바라본다라는 시선 또한 있어 보이긴 하는데 일단 비멈추는 건 좀 보고 정리를 해야 할지요. 왜냐면 뭐 아랫꼬리를 닿는 게 아니어서 SK하이닉스는 지금 현재 5% 가까운 낙폭도 확인이 되고요. 삼성전자는 3% 가까운 낙폭 확인이 됩니다. 자, VEU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검증된 최종 사용자 명단에서 제외가 됐다라는 겁니다.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요. 원래 2023년에는 전 품목에 있어서 검증된 최종 사용자였기 때문에 첨단 그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갖다 써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여기서의 지위가 철회될 수 있다. 내년부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로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어 보입니다. 논의할 부분들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송태영 과장님 정리 한번 해주시죠. SK하이닉스로 본다면 일단은 중국 세 지역에 공장들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근데 사실 최첨단, 그러니까 레거시 쪽이 아니라 HBM이 앞으로 SK하이닉스에 있어서 주가를 끌어갔었던 요인이라면 이런 게 문제가 되냐라는 의견 또한 있기는 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타격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내리는 것도 이해된다. 그러면 우리는 활용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서. 고민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러한 이슈 자체가 처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이런 제재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제재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이제 이 향후 영향을 미치겠는가 이 부분에 의해서 우려감이 확대가 됐었던 적도 있었었고 이런 우려감이 일부는 뭐 결국은 끝까지 가다 보면 다시 돌아올 거다. 뭐 이러한 이제 이 전략도 상당히 많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이 SK하이닉스의 하락폭이 조금 더 커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맞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영향을 미쳐 보이는 것 뿐이지 사실상 미국에서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많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이 이슈가 정말 크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이 반도체 투자 심리가 지금 좋지 못한 상황에서 시장은 오늘 또 쉬어가고 미국 시장도 휴장에 들어가잖아요. 그 구간 속에서에 대한 지수에 대한 조정, 이 폭에 의해서 조금 더 하락폭이 커진 부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돼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이제 삼성전자 롱 그리고 SK숏 뭐 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물론 어느 정도 내러티브적인 성격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매우 매력적이냐?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사실상 삼성전자의 이런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는 워낙 최악이었었다가 그 최악이 벗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주가도 거기에 따라 반등을 한다. 이러한 개념이었었는데 지금 주가에 대한 반영 수준을 보게 되면 사실상 파운드리에 대해서 일부 우려감이 완화가 되게 됐고 HBM 관련돼서도 수율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객사에 대한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는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여기서부터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9만 원까지에 대한 상승이 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트리거로서는 HBM 시장에 있어서 얼마만큼이나 이제 이 상위 이제 지위를 갖고 있는 공급자에 대비했을 때 비슷한 조건으로 이제 갈 수가 있겠는가 아니면 영업이익률은 얼마만큼이나 나오는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비교를 해보고 거기에서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그때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7만 원권을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혹은 오늘과 같이 6만 원권을 다시 내려오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
전자든 사실 마이너스 오늘처럼 음봉이 떴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종목을 매수를 했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 그리고 거기에서 따르는 이 시간의 소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9월달 시장이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저는 효율적인 투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긍정의 의견을 드리기는 하지만 보수적 긍정의 의견은 이러한 이유에서 드리는 이유다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를 조금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도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의견 주셨던 것도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분할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분할적인 관점이어도 사실 네. 급할 게 없어 없다? 보여요. 네,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내가 조금 더 장기적인 혹은 아니면은 내가 손실에 대해서 감내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분할적으로 이제 접근을 네.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반도체에 관련돼서 내가 투자의 아이디어를 활용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차라리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에 대한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장을 시키는 게 결국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삼성전자 쪽에 대한 벤더들이 그 전까지 조금 잘 움직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하락폭이 좀 크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삼성 반도체에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거기서에 대한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에 대한 활용 뭐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조금 많이 빠지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이오테크닉스라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도 무난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SK 하이닉스랑 관련돼서는 오늘 뭐 테크윙이라든지 아니면 펨트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씩 움직이잖아요. 그런 종목군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 선택 자체가 내가 트레이딩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굳이 지금 구간에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 대신 이제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하루 이틀간에 뭐 5%에서 10%에 대한 수익률을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바라보는 이러한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짧게 갈 것인가, 길게 보고 갈 것인가에 따라서 지금 어떤 종목을 더 예쁘다라고 말해야 하는지 조금씩은 다를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사실 8월 1일부터 쭉 한 달 내내 살펴보면 기관이 그래도 꽤 많이 들어와 있었던 것은 보여지는데 일단 이 뉴스를 받아들이는 오늘은 외국 쪽이든 기관 쪽이든 일단은 다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음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 그렇다면 우리의 관점은 이라는 판단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8월 한 달이 탄탄했다고 근데 그때는 지금의 이 뉴스를 반영하기 전에 수급이라서요.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걸까요? 네, 오늘 근데 수급이 뭐 엄청 터졌다, 예. 거래량이 터졌다 이렇게 보긴 조금 그래 보이고요. 예. 지금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뭐 거래량이 진짜 뭐 폭발적으로 터지면서 나왔으면 좀 의미 있게 봐야 되겠지만 그냥 좀 밀리는 것 같긴 합니다. 특별히 네. 뭐 아까 나온 뉴스나 그런 것들이 그냥 빌미가 돼서 밀리는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저점이 한 최근 보면 한 25만 2천 원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이 정도가 좀 이탈되면은 조금 더 조정 가능성을 좀 더 열어둬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이긴 하고요. 설사 그렇더라도 여기서는 팔 자리보다는 저는 여전히 사야 할 자리라고 보고 네. 있고요. 단지 이게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둘 다 마찬가지로 차트나 뭐 수급상으로 따지기에는 너무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종목이어서 시시각각 계속 의견도 바뀔 수는 있는데 저도 여전히 현재 뷰는 변함이 없고요. 여기서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옆으로 그냥 가는 정도? 네. 크게 여기서 빠지기보다는 다만 이게 중장기 시각으로 봤을 때는 궁극적으로 저는 뭐 연말쯤 되면 여기서 한 적어도 50% 이상은 올라 있지 않을까 할 만큼 좀 좋게 여전히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뭐 장비 반출 이런 것들은 좀 레거시 쪽 영역에 그치는 네. 거고 이런 제재 관련한 것보다는 뭐 과장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국장이 좀 기술주 조정 좀 조정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빌미가 돼서 같이
더 조금 더 세게 밀리면서 빠지는 거 정도로 보이고 지금 시장 자체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뭐 AI 시장에 대한 뷰가 굉장히 아직도 여전히 강하고 초기 시장임이 여전히 좀 해당될 정도로 좀 막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이 강조되기도 했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는 여전히 모멘텀은 유효하다 보고 있고 다만 저희 나라 반도체 주식이 전 세계 반도체 섹터 대비해서 너무 약하잖아요. 네. 뭐 옆 나라 뭐 일본 혹은 뭐 대만 뭐 글로벌 주식에 비해서 굉장히 약한 편인데 이게 어쨌든 국내 주식장 전체에 대한 뷰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현 정부의 스탠스를 봤을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여가지고 그런 면들 때문에 좀 외국인 입장에서도 좀 매수에 조금 꺼림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옆으로 조금 조정 기일 수 있겠다 정도지 여기서 크게 하락을 보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근데 저희 나라 업체들도 뭐 글로벌 업체로 상장돼 있었다면은 이 정도 수준에 머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국내 뭐 환율 뭐 외국인 관심도에서 이런 면에서 조금 이런 게 너무 많이 작용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면 더 나은 퍼포먼스가 보여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금 개별 종목 입장에서는 전 여전히 매수 의견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면서 지금 5% 빠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일단 체크 포인트고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기간 조정을 보일 가능성에 대한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조금씩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긍정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체크해 보시죠. 자, 이어서 방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름대로 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지킵니다. 메이저 수급 쪽에서 순매수 상위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으로 해석할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과장님, 사실 폴란드에서 전시회 열린다. 근데 이걸로 수급이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건지 싶네요. 일단은 네. 뉴스에 대한 거를 일단 상승의 원인으로 올려놓은 거죠, 사실상. 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사실 8월 달 후반부터 9월 달까지 이 시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 결국 불확실성이 높다라는 게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 시장 자체가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면 여기서 섹터에서에 대한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해 줄 수 있을 만한 섹터가 어디 있는가? 거기에 지금 시장은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사실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 좌지우지가 되잖아요. 하지만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산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수주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종목의 움직임이 결정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이라면 충분히 이러한 불확실성을 조금 제거하게 되면서 더욱더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월 후반에는 일단 조선 쪽에 그리고 오늘도 조선 쪽에 네. 보다 더 포커스가 많은 부분 맞춰져 있었었는데 이 조선의 상승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보게 되면은 조선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MRO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그 MRO라는 것이 결국은 방산과 연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것이 100% 동일하다라고 볼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연결 다리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노출도가 조금 더 높은 종목이라면 당연히 종목이 더욱더 단단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그에 따라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주가에 대한 흐름 자체가 80만 원 초반대부터 지금 90만 원 맞아요. 중반까지는 조금 오늘은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 섹터 내에서 중간 정도 위치는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더욱더 나오게 시작을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더 이 구간을
안에 있는 섹터에서 더 많은 종목군들이 더 움직임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는 바로미터로는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MNC 솔루션이 오늘 7%가 오르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거기서에 대한 움직임이 전고점까지에 대한 랠리를 뚫어냈을 때 더욱더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로서 수급이 몰릴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MNC 솔루션에 대한 움직임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동반돼서 나오는 부분이 있을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보게 되면은 한국항공우주 같은 네. 경우에도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째 정도로서 한국항공우주까지도 한번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해 주셨던 MNC 솔루션은 지금 전고 잡으러 가고 있고 외국인이 11거래일 연속 그리고 뭐 기관 같은 쪽에서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수급이 포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방산 쪽에 있어서 열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점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고 하반기에 그렇다면 주가가 더 한층 뛰어넘을 수 있는 지금은 이 상승 추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동력을 찾을 수 있는 트리거가 있을지 뉴스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80만 원 그리고 100만 원 사이의 움직임으로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이 구간에서는 그러면 철저히 박스권 내에서 내려오면 매수다라는 관점으로만 활용이 가능한 건지도 궁금해요. 저도 일단은 트레이딩 차원에서 네. 접근 추천드리고 있고요. 이게 차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좀 우상향 보이고 있긴 네. 하지만 천장 뚫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봉 모양이 이렇게 비슷하게 계속한달까? 이제 조정 거의 다 온 거 아닌가? 뭐 조정 나올 법해 보이는데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고 또 조정받고 이런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올해 YTD로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이지 않을까 싶긴 하고 다만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 다시 이게 단기선이 좀 탄탄하게 올라가려는 모습이긴 해서 전고점 103만 5천 원 정도 바라보고 트레이딩 차원에서 트라이 해보는 거는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한 10% 넘는 수익률인데 신고가 나오면 거기서 근데 천장을 세게 뚫지 못할 것 같고요. 다시 또 조정 나오고 또 트라이 하러 가고 이런 모습 이어질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최근 방산이 좀 조정받다가 다시 뭐 조선, 원전 섹터랑 같이 조금 오름세를 다시 타고 있는데 물론 오늘 원전은 좀 조정받고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이게 이런 섹터들이 한국에서 좀 글로벌로 인정받고 있는 섹터로 인식돼 가고 있어서 또 실제로 수주로도 좀 이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주가는 꽤 탄탄해 보이는데 당분간은 뭐 어떤 뭐 주도 섹터가 변하거나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런 좀 조방원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다만 근데 업사이드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서 그냥 트레이딩 접근 정도로 권고 드리고요. 네. 그냥 그 정도만. 그렇죠. 지금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건 그래서 하반기에 어떤 트리거가 있을 수 있는가에 있어서 잡히는 게 아직은 없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활용은 가능하겠다. 두 분의 의견은 그래도 긍정이라는 점 챙겨봤습니다. 자, 이어서 이쪽 가봅니다. 굉장히 핫한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조선이 강해진 이유는 여기에 재료 모멘텀이 완전 더 뚱뚱하게 붙었기 때문입니다. 잠수함 쪽으로요. 군함 관련해서 JP모건 쪽에서도 조선주를 상향시켜서 판단할 수 있는 추가된 재료다라고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삼형 엠텍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좀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원팀으로 그 차세대 잠수함 사업의 숏리스트에 등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핵심 엔진 공급처입니다. 삼형 엠텍이 함께 울음이 나오고 있는데 새롭죠, 일단. 조선주 가운데서도 여기서 이제 잠수함이라고 하는 새로운 갈래, 그리고 이 속에서 그동안 움직이지 않았던 새로운 종목이라는 점에 있어서 지금 열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걸까요? 저는 사실 이게 되게 반짝일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죠. 개인적으로. 범합뼈셀이 사실 이 관련돼서 움직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실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상 이 관련돼서 캐나다 잠수함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의 회의적인 관점을 좀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은 시장에서는 다시 선택을 하고 밀어 올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멘텀에 대한 부분 자체가 크게는 달라지는 건 없었거든요. 그 관련돼서 우선 협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결국 다 모든 게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도 또한 필요해요. 2026년도가 넘어가야지만 뭐 최종 관련돼서 선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 관련돼서는 사실상 관련된 업체들이 실적에 대한 이슈도 상당히 좀 좋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움직임 자체가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썩 좋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이제 관점에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제 예상과는 달리 거래량을 튀기게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을 높였다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도 생각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이러한 변동성이 이게 모멘텀으로서 사실 이제부터 아주 좋고 계속 간다라고 보기보단 충분히 변동성을 이용해서 내가 그냥 5% 정도의 수익률로 가져가는 이런 변동성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으로서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지만 그 트레이딩 구간 속에서 한 번 정도는 꼭 손절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긍정의 의견을 드리기는 하지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긍정이다라는 부분과 함께 매매하실 분도 충분히 매매가 가능하시지만 버이앤홀드를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그닥 추천을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접근한다면 계좌상에서 파란불도 볼 수도 있다. 그러면 끊어낼 수 있는 용기 또한 필요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체크해 놓고 삼형엠텍은 바라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이름 헷갈리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형엠텍이고요. 자, 역시나 같은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천장을 뚫고 가고 있거든요. 근데 신규 입장이라면 사실 부담스러운 상승 각도이기는 하죠. 네, 저도 한 바닥에서 50% 이상 올랐는데 트레이딩도 쉽지 않아 보인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중립 의견 드리고 있고요. 조선 기자재 다 같이 오를 때 조용히 있다가 최근 거래량 세게 붙으면서 오른 건데 일단은 시총도 1천억대 수준으로 굉장히 작고 매매하기 좀 쉽지 않아 보여서 중립 의견을 말씀드리고 거래량도 이틀 연속 1,300억이 넘게 터졌는데 이게 시총 한 바퀴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주주 손바뀜은 다 됐을 거로 보이지만 트레이딩 진짜 잘하시는 분 아니라면은 물리기 쉬운 종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뭐 조선 기자재 섹터는 좋게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같이 묶여서 조금 더 오를 여지도 있어 보이긴 하지만 만약에 조선 섹터가 조정이 나온다면은 하락폭이 굉장히 셀 수도 있어 보여서 그런 면에서는 신규 매수에는 좀 조심하자 라는 의견 드리고요. 실적은 뭐 대형 조선사의 뭐 낙수 효과로 좀 올라갈 수 있고 근데 이게 부품 자체가 뭐 엄청 크리티컬한 부품 같진 않아 보여서 의견도 중립으로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은 두 분의 의견이 그러면 공통입니다. 들어갔다가는 대응 잘 못하면 좀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점을 인지할 것. 이것이 1번이 될 것 같네요. 삼형엠텍 정리하고요. 자, 이어서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알테오젠입니다. 대단합니다. 결국엔 이렇게 갈 줄을 알아서 두 분께서 지난주에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걸까요? 일단 코스피 이전 상장에 있어서 오피셜리 회사의 입장이 나왔고 긍정적으로 검토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겠지만 일단 9월에 키트루다 관련한 데이터 공개도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요. 수급이 안 들어오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금리 차치하고 금리 문제 차치하고 지금은 알테오젠 갖고 있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있어서는 다시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 보이는데 탑승의 기회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알테오젠 생각보다 까다롭게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조금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부분을 보게 되면 크게는 변화된 부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의 약간의 뉘앙스 차이, 미묘한 변화 차이에 따라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횡보를 이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저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일부 포트폴리오의 비중 자체는
홀딩을 하고 나머지 일부 비중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결국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거는 시점에 따른 차이일 뿐이지 결국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뭐 크게 이견은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결국은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패시브 자금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부분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니까 지금까지 알테오젠을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거기까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이러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알테오젠을 그대로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알테오젠이 위아래가 계속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다가 윗꼬리를 또 길게 달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10에서 20% 정도의 비중 자체는 이렇게 크게 하루에 한 6%가 넘어가는 이러한 이제 이 상승이 나왔을 때에는 그런 물량들은 일부 계속적으로 좀 줄어주게 되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눌렸을 때 그 비중을 다시 채워넣게 되는 이러한 부분을 함께 병행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결국은 스킬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테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은 알테오젠에 관련돼서 더욱더 주수를 늘려주는 효과 혹은 일부는 수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해줄 수 있는 효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저는 알테오젠은 꼭 그냥 바이앤홀드의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것보다 한 7 정도는 계속적으로 바이앤홀드의 전략을 사용을 하게 되고 나머지 1에서 3 정도는 계속적으로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게 되면 매수를 하게 되고 조금 과하다 싶으면 여기서 매수를 수익 실현을 하게 되는 이 부분으로 사용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는 비중 조절 잘 하자 의견이신 것 같아요. 그래도 한 70% 비중으로서는 바이앤홀드 가능, 나머지 30%에서는 어느 정도 차면 끊어내고 내려오면 사는 식으로 관리를 잘 해보자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알테오젠, 지난주에도 긍정 의견 주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우리 부장님께서는 원래대로 이제 수순대로 가고 있다처럼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일단 뭐 코스피 이전 상장 기대감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오늘 좀 바이오 섹터 다 전반적으로 오늘 크게 조정받고 있는데, 뭐 리가킹도 5% 이상 빠지고, 뭐, 네, 대부분이 조정받는데 이런 부분에도 불구하고 좀 오름폭이 센 거는 그 이전 상장 기대감이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일단 고개를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갈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신고가 트라이도 가능해 보인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오늘 이렇게 급하게 장도 밀리고 거래대금도 뭐 많지 않고 이럴 때는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중장기로 좋게 보고 빠질 때 좀 조정 시에 들어가자 하는 의견은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궁극적으로는 신고가를 뚫는다면은 신고가 부근 갈 때는 거기서 다시 밑으로 흘러내리기보다는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림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어쨌든 뭐 코스피 이전 뭐 그게 시기는 좀 걸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코스닥에 있을 동안에 수급이 꽉 차 있던 부분이 어쨌든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고 뭐 당연히 뭐 공매도 뭐 변동성 좀 더 커질 여지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관하고 뭐 외국인의 추가 자금 유입 가능성 그리고 뭐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기업 가치 재평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서 여러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네, 이 기업은 코스피로 이전되면 조금 더 유리해지지 않을까 생각돼서 중장기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가는 그렇다면 좀 내릴 때 사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점수 주고 계시네요. 역시나 비중 관리 그렇다면 중요해 보이고요. 평단 관리도 중요해 보입니다. 짧게 이 종목까지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볼게요. 다날이고요. 다날은 참 손 많이 잡아요. 테마색, 서클, 그리고 오늘은 또 엑셀라 등등.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니까 지속 공급이 됩니다. 뉴스 지속 공급과 함께 주가도 잊을만 하면 튀어 오르는데 이거는 어떤 해석 붙일 수 있을까요? 일단 긍정의 의견 드리고요.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전반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섹터가 움직이기보다는 그 안에서에 대한 종목에서 핀셋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은 지금의 트렌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하를 말씀을 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슈가 더욱더 나오다 보니까 이러한 핀셋에서 선택을 받는 경우가 더욱더 많아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다날이 꿈꾸고 있는 거는 더욱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제에 대한 부분을 손쉽게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도 지금 글로벌 업체와 함께 협력을 하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의 결제를 보다 더 쉽고 그리고 자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시장에서는 주목도가 조금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많이 펼치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변동성을 이용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지금 다날에 들어가셔서 거래를 한번 하시고 나오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일부 종목에, 소수 종목에 있어서 수급 움직임은 좀 탄탄한데 그 가운데 하나가 다날이죠. 자, 그렇다면 신 부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10,000원대는 노려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도 지금 긍정 의견 갖고 네. 있고요. 61선 위에서 오늘 거래량도 세게 터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매수 자리라고 보고 있고요. 양봉 윗꼬리가 조금 달리긴 했지만 뭐 그렇게 크진 않고 해서 상승세 쪽으로 자리 잡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 종목들이 움직임이 이렇게 차트들이 좀 모양이 좀 비슷비슷한 모양들이 많은데 저는 대부분이 좀 조정장을 좀 마무리 짓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차트상으로도 뭐 이평선상으로도 대부분이 지금 그래 보여서 일단 대장격인 다날이 먼저 일어섰기 때문에 이쪽 관련주들도 지금 글로벌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들은 좀 많이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잠잠해질 대로 잠잠해진 종목군들 많고 다날은 다시 한번 수급의 움직임을 윗방향으로 틀었던 만큼 앞으로 좀 공략해줄 종목의 수가 많아질지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날까지 두 분의 분석 들어봤고요. 여기까지 얘기 나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